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D-3 11월 15일 운명의 날 둠스데이 이재명한테 운명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선거가 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예측할 수 있죠.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고 개똥이도 할 수 있고 소똥이도 할 수 있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맞출 것이고 누군가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자, 돌멩이를 던졌어요. 참새가 엄청 많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돌멩이 던지면 어떤 참새는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정말 뻘말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용 얻어먹고 있는 그런 신윤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이죠. 나가가지고 말이죠,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80만 원이 나올 것이다. 왜 80만 원이 나오느냐? 법관이 말이죠, 민주당 434억 물어내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면 민주당이 434억을 물어내고 이재명은 당대표에서 그리고 국회의원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피선거를 박탈당하거든요. 그런 거에 부담을 느껴가지고서 그냥 법관이 쫄아갖고 쉽게 말해서 80만 원 선고하고 대충 마무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친한계가 했다고요? 아닙니다. 개딸이 했다고요? 아닙니다. 개딸은 무조건 무죄라고 그럽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가 심지어 이 친한계에서 차라리 무죄라고 그러지 왜 80만 원 나온다고 그래?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윤상현 의원이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윤상현이 왜 그러지? 윤상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윤상현이 또 한때는 이준석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뭔가 윤상현의 어떤 이 속성이 뭔가, 윤상현의 실체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의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이라도 하나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뭔가 지금 불만을 드러내는 건지, 아니면 이 상식과 뭔가 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대잔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상당히 우리 국힘 측에 그리고 우리 자유 보수 우파들의 이 속을 긁어놓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든지 100만 원 이상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100만 원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해도 모자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장동과 백현동의 사건을 보자는 거죠. 이 백현동 아파트는 지금도 옹벽 아파트는 사용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1200세대 이 주민들이 울음을 진짜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이재명이 한 거잖아요. 김인섭 통해서 정바울 통해서 정바울은 3천억을 먹었다. 김인섭은 200억을 먹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얼마를 먹었느냐? 그게 백현동 옹벽 아파트잖아요. 그럼 대장동은 말할 게 뭐 있습니까? 5천억을 갖다가 손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가. 성남시가 지금 500억, 5천억 이 돈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제 그 소송을 걸지를 못하니까 나눠가지고 지금 이제 소송을 걸고 있어요. 지금 5억 1천만 원짜리 또 소송을 걸었고 이렇게 성남시가 이제 소송을 걸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재명이는 이번에 434억 민주당이 물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장동 민사소송에서 지게 되면은 500억 물어내야 되고 5천억 물어내야 돼요. 500억이 될지 5천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말이죠, 여기서 제가 500억이 될 수도 있다, 5천억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전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본 것은 5천억이라는데 물론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은 말이죠, 434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나중에 물어낼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그거를 윤상현이가 걱정을 해줍니까? 지금 일단은 말이죠,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재명은 날아가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434억 물어내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상현의 어떤 실체와 본체를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한동훈에 대해서도 카멜레온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윤상현도 뭔가 색채가 이거 무슨 색깔이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80만 원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핵심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우리 편에서 그런 말을 해줘가지고 뭔가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판부가 말이죠, 정말 500만 원 때리려고 하다가 윤상현이 말 듣고서 친윤도 저렇게 말하는데 국힘도 저렇게 말하는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던데 저 친윤도 그렇게 말하고 윤상현도 그렇게 말하면 저거 차라리 80만 원 때리란 말 아니냐?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니까요. 물론 설마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판결문은 이미 작성이 됐고 뭐 판사가 윤상현의 말을 듣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윤상현이가 국힘의 어떤 중진 의원이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나름대로 스탠스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상현이가 80만 원 그런 얘기를 하면 법원도 그걸 모를 리가 없고 법원이 오히려 저 윤상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80만 원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 많이 했다가 어떤 뭐 부담이 되고 전국이 시끄럽고 그럴까봐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8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니까요. 최악의 경우. 저는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윤상현 의원이 80만 원 얘기한 것은 이 부분에 한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거다. 물론 윤상현 의원도 잘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고 그런 것들은 물론 뭐 평가받아야죠. 하지만 이번에 그 배석이 나가서 80만 원 얘기한 것은 실수한 거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또 이게 실수가 아니고 뭐 어떤 의도하에 한 말이라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강신업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대장동과 백현동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적극적인 거짓말이고 그리고 자기 대장동 꼬리 자르기고 백현동 꼬리 자르기고 이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하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재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징역형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럼 얼마가 나올 것인가? 저는 8개월을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실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실형까지는 안 할 걸로 보고요. 우의정 교사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은 집행유예를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의 집행유예 정도를 보는데 이것도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사실은 엄청난 사기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사기 사건에 지금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사기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언론에다 대고 또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 거짓말이 말이죠. 어디 그냥 간단하게 무슨 뭐 친구한테 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아파트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거고 그다음에 언론 4군데 나가가지고서 말이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거짓말한 거고 이런 것들은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전달력이 굉장히 크고 또 이걸 보고서 말이죠. 이재명은 죄가 없구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뒤집어 씌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재명을 뽑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이 자칫하면 대통령 될 뻔했잖아요. 이재명이 0.73%로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대로 밝혀졌다면 대장동 사기 사건의 주범이 이재명이고 백현동 사기 사건의 사실상 공범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근데 그걸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했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밝혀졌다면 과연 이재명이가 그렇게 또 대통령 경선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또 본선에서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이재명이가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나쁜 고의를 가지고 정말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도 김문기를 모를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김문기 씨가 2021년 12월 21일 날 사망해가지고 그것도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서 장례가 치러지는 그 기간 동안에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백현동이라는 것도 이거 너무나 지금 백현동 아파트 주민들의 피와 눈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자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터졌으면 이걸 미안해하는 생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그걸 갖다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 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사악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윤상현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것이 얼떨결에 실수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0만 원 얘기를 해가지고서 괜스레 말이죠. 저 신지호 한 딸한테 한 친한계한테 친윤계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친한계마저도 친윤계인 윤상현을 향해서 차라리 무죄라고 그러지 왜 8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자, 윤상현 의원은 말이죠. 지금이라도 내 뜻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강신업 TV입니다.